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통해 항상 사연을 잘 봐왔는데 이렇게 제가 글을 써서 보낼 줄은 몰랐네요.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고 화려한 돌싱이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법한 시어머니를 소개하려고 해요. 흔히 하는 말 중에 논에는 논,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 그대로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된 제 이야기입니다. 20대 때 저는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유럽에서 오래 살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꽉 막혀 보일 수 있는 집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저희 집이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부모님의 많은 관심 아래서 두 딸 중 막내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다만 커오면서 저는 부모님께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저희 엄마의 끝나지 않은 시집살이였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시누이가 2명이 있었고 외며느리였죠. 생각해보면 아빠는 밥숟가락 하나 놓는 것도 도와주지 않고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만 했고 엄마는 명절마다 제사, 몇십 명이 먹을 제사 음식들, 시어머니 병 시중까지 안 해온 게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크게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가족끼리 모이면 그냥 좋아서 놀게만 했었지만 저도 커가면서 점점 눈에 거슬리는 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며칠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음식을 차리면 고모 가족들, 다른 친척들이 와서 음식만 싹 먹고 통에 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엄마는 또 힘들어서 며칠 동안 드러누우시고 아빠는 그 와중에 밥 차려달라고 보치는 모습들 말이죠. 제가 젊은 세대였기에 그런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저는 다른 친구들과 다른 독특한 이상형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제사 안 지내는 남자, 시집살이 시키지 않는 남자. 이것이 제 이상형이자 첫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소개해주거나 새로 호감이 가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 제사 유무를 먼저 물어보곤 했습니다. 참 웃기죠? 하지만 저는 제사를 지낼 자신도 없었고 엄마처럼 잘 해낼 자신도 없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봐온 아빠의 모습과 달리 전 제 편이 되어주어서 저를 보호해줄 남편감이 필요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가정 환경이 한 사람의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물어본다고 해서 피할 수 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시집살이라고는 펄쩍 뛰던 제가 못 피하고 그런 시집으로 시집을 갔으니까요.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유학을 하고 돌아와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니던 직장인이었어요. 사실 월급은 프리랜서인 저보다 많이 적었지만 나이도 30대가 되어서 남자는 다 비슷한 것을 알고 있었고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면 잘 맞춰서 살아가 보고 싶었죠. 주선자도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고 만나보니 미래에 대한 계획이 꽤 있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제 첫 질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손사래를 치던 그와 저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30대였던 만큼 저희는 서로 바쁜 직장인이었고 차곡차곡 결혼 자금도 모으면서 정말 이성적인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연애하고 난 뒤 저희는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는 처음으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시부모님을 뵙고 싶었어요. 그 사람의 부모님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내가 대충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대충 분위기라도 알고 싶었거든요. 자연스레 일로 바쁘신 아버님은 뵙지 못했지만 처음으로 시어머님과 시누이를 보게 됐고 첫인상도 너무 좋으셨고 분위기도 문제없이 좋게 흘러갔어요.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계속 미소를 짓고 계셨거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사회도 즐겨 한다고 하시고 대단하세요, 어머니. 나도 반갑다. 나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 참 열심히 산다며? 우리 아들 만나주어서 고맙다.
아니에요. 저도 이 사람 덕분에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래, 나도 잘 부탁한다. 앞으로 자주 보자.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밥 먹을 때도 시종일관 제 칭찬만 해주시는 바람에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제가 하는 일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막내딸이라 저희 친정에서 시집 보내기 얼마나 싫으시겠냐며 농담도 하셨죠. 결혼하면 더 잘해주겠단 말도 잊지 않으셨어요. 이제 올게라고 하면 되려나? 우리 같이 쇼핑 가자. 나온 김에 내가 예쁜 거 하나 사줄게. 아니에요. 안 그러셔도 돼요. 처음 배웠는데. 내가 너무 좋아서 그래. 참하고 예쁘게까지 하고. 우리끼리 쇼핑 더 하고 들어가자. 네, 그래요. 그렇게 첫 만남부터 형님과 저는 정을 쌓게 되었고 저는 엄마와 다르게 이상적이고 좋은 시댁에 시집을 간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엄마처럼 제사를 지낼 일도 시집살이도 절대 할 일이 없겠다고 생각해서 마음도 놓았던 거죠. 앞으로 닥칠 일은 모른 채로요. 모든 만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었어요. 어머님하고 형님 정말 좋으시더라. 복 받았어 나. 제사도 안 지내고 결혼하면 더 잘해주신다고 하고 또 형님은 스카프도 사주시고 이런 시댁이 어디 있어? 그럼 이런 시댁 절대 없지. 사실 교육의 효과야. 교육, 무슨 교육? 다 앉혀놓고 유튜브라도 보여드린 거야. 아니, 나 정말 장가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지. 그러니 능력 있는 예비 며느리 잘 좀 해달라고 부탁 좀 드렸어. 짓궂기는 부탁 안 드려도 엄청나게 잘해주셨을 것 같은데? 마음씨가 고우셔, 다들. 암튼 기분 좋다. 오늘 고생했어. 고생했어. 얼른 시집와. 장가를 가고 싶어서 교육을 시켰다는 남자친구의 말이 조금 거슬리긴 했지만 어머니가 형님을 제가 직접 만났고 친절하신 것도 봤으니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재정적인 상황상 이런저런 이유로 시댁과 도보 5분 거리에 살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롭게 맺어진 가족과 오히려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지옥도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어머님과 형님이 이때다 싶어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사람이 본색을 드러내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더군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혼인신고를 진행하고 집에 오던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고 오면 잠시 우리 집에 좀 들러라.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잠시 들리려고 했어요. 선물도 사왔고 인사도 당연히 드려야죠. 그래 그럼 얼른 오거라. 말할 게 너무 많아. 또 말을 하시려는 건지 감이 아예 안 오는 상태로 남편과 저는 짐을 놓자마자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연애할 때도 뵈었던 어머님인데 결혼하고 뵈니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 정말 결혼했다는 게 실감이 났다고나 할까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선물 좀 사왔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아휴 목이 빠지는 줄 알았다. 아들 없으니 얼마나 허전하던지 원. 그래도 너희가 앞에 사니까 다행이다. 30살 간 넘었고 이래저래 일만 했으니 집안일은 뭐 할 수나 있겠니?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 대학도 외국에서 나왔고 혼자 오래 살았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난 우리 아들 굶길까봐 그게 걱정이다. 그래서 부른 거야. 해줄 말이 너무 많다는 게?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우선 생일부터 다 받아 적어라. 네 시아버지랑 네 시누이 그리고 친척들 것까지 알려주마. 기억해두었다가 꼭 전화드려. 음력양력 기억 잘해두고. 우리 집안 맏며느리가 전화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그렇게 소소한 건 여자가 챙기는 거야. 그래야 남편이 기도 살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을 길게 다녀온 며느리를 붙들고 시어머님은 제가 해야 할 며느리의 덕목을 계속해서 읊어주시더군요. 종이와 펜을 주고 꼭 적으라는 말도 함께요. 남편은 어디에 있었냐고요? 저와 어머님을 슬쩍 오더니 안방에 들어가서 코를 골고 자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지만 저도 보수적인 가정에서 커온지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잘 해보려고 했지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건 조선시대 그 자체였어요. 혼인신고를 한 직후 이렇게 돌변한 어머님을 보니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다만 결혼하자마자 이혼하고 싶지는 않았고 어머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기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A4 종이에 친척 어른들 족보와 주소 번호까지 다 알고 나서야 저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남편과는 다툼이 생기게 되었죠. 혼인신고 한 날인데 이게 뭐야? 맛있는 데 가서 분위기 좀 잡나 했더니만 시댁에 끌려가서 하라는 것만 잔뜩 듣고 이게 뭐냐고. 엄마가 그래. 보수적이셔. 처음 만났을 때 그래 보이시지 않았어? 내가 뭐 무당이야. 얼굴만 보면 알게? 처음엔 그냥 웃고만 계셨어서 몰랐지. 참 사람 잡으시는 거 아닌가 몰라. 내가 일하면서 다 어떻게 챙겨. 생일만 전화드리는 게 아니잖아. 찾아뵙기까지 하라니. 내가 말했지. 교육의 효과라고. 그때 내가 엄마하고 누나한테 얼마나 빌었는지 알아? 나 얘랑 결혼하고 싶다고 절대 망치지 말아달라고 빌고 빌었어. 그랬더니 별 문제 없었던 거고. 부우야. 내가 농담하는 줄 아나 봐. 사기 결혼 아니야. 나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내 유일한 조건도 시익살이 없는 남자였다니까. 알고 있어. 내가 잘할게. 오늘 힘들었지? 얼른 가서 쉬자. 무서워. 맨날 저렇게 불러서 뭐라 하시는 거 아니겠지? 우리 나이가 얼만데 그냥 저만에만 대충 말하시는 걸 거야. 신경 쓰지 마 여보. 그렇게 그날은 큰 다툼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남편의 말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인 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남편의 태도와 잡은 물고기니 막다루기 시작하는 어머니까지 말이죠. 크게 뜬 반짝이는 눈으로 며느리의 덕목까지 읊어주시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 생각나 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제발 이 결혼이 실패한 것은 아니어라 라고 하면서 조상님께까지 기도를 드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저희 친정엄마가 제사 지내는 것을 그렇게 반대했기 때문에 조상님께서 저를 벌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날 이후 집을 가까이 사는 게 문제였던지 어머니께서는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시기 시작합니다. 유일한 제 편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출근을 해서 없었고 저는 영어 강사라 오후 출근했기 때문에 오전에 찾아오시면 계속해서 문을 열어드릴 수밖에 없었죠. 냉장고에 반찬이 너무 없다 얘. 뭐 좀 사놔. 나물들이 제철인데 먹어야지 얼른. 네 어머님 안 그래도 먹으려고. 아유 무슨 냉동 음식이 이렇게 이런 것만 먹이는 거니. 이러면 몸 상한다. 직접 해 먹여야지. 그렇게 저희가 집 반찬을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이거 아들이 좋아하는 거 음식 목록이야. 참고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엄마 맛을 제일 좋아하니까. 어머님 저도 잘할 수 있어요. 저도 30대이니 하나하나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결혼할 준비가 되어서 한 거니까요. 비밀번호 말해주렴. 너네 없을 때 좀이라도 치워주게. 요리해둘 수도 있고. 네? 그건 좀 남편하고 얘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 혼자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또 결혼은 저희 둘이 한 거고. 피곤하실 텐데 들어가세요 어머님. 냉장고에 반찬이 없다부터 시작하셔서 어머님은 비밀번호까지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어머님이 지금도 너무 힘든데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리는 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죠. 제가 없는 동안 집에 와서 주변에 얼마나 우리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니 정말 끔찍했어요. 이후 어머님은 안부 전화 안 하느냐. 장 보러 마트 같이 가자. 저녁 뭐 먹었니? 애는 언제쯤 가질 예정이니?
사조상 올해 안에 꼭 가져야 한다더라.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수업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하면 카톡으로 꼭 남겨두시곤 하셨죠. 해야 할 일에 번호까지 붙이셨어요. 이쯤 되니 핸드폰에 어머님 번호가 뜨면 노이로제가 걸릴 수준이었어요. 받지를 않으면 신우에게까지 뭐라고 하는지 신우에도 종종 전화가 오곤 했죠. 올게 나야. 잘 지냈어? 네 형님 잘 지내셨어요? 먼저 전화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별다른 건 아니고 엄마가 전화 많이 하나 보더라고. 스트레스 받지? 괜찮아? 네, 뭐 괜찮아요. 어머님께서 저희 말씀하셨어요? 전화 안 받는다고. 전화 와서 나한테 뭐라 하지 뭐야? 집안에서 무슨 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잘 봐도. 나쁜 말도 아니고 너네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뭐. 괜찮지? 들어보니 동생 밭도 잘 안 챙긴다는데. 너 그거 서럽다. 남자들 결혼하면 다 배 나오잖아. 잘 먹어서.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형님. 이쯤 되면 저 사기 결혼 당한 거 아닌가요? 사람은 한 번 보고 속단하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처음에 밝게 미소 지어주던 어머님이 저렇게 사람을 들들 볶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 저는 남편과 아예 시작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 강사라서 계속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아이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전화를 받으라고 신우이한테까지 시켜서 하다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저는 오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 좀 말려달라고 이리저리 찾아오신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그 말을 들으면 남편은 어머니께 전화해서 찾아오지 마시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어머님은 듣지도 않으셨고 또 남편이 출근을 해버리면 저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슬슬 지나면서 저는 전화를 피하는 요령도 생겨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요령도 생겨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아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의 덕도 컸던 것 같아요. 남편이 무조건 제 편을 들어줬거든요. 집에 오지 말라고 하면서 어머니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도 했고 정말 그 이후로 잘 찾아오진 않으셨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중간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멀리 이사가면 상황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도 했고요. 시간이 흐르고 저는 결혼 후 첫 명절, 바로 설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이 가까운지라 시댁에 먼저 들리게 되었죠. 저는 시댁에 먼저 가는 것이 불만이 전혀 없었어요. 가까워서 먼저 가는 게 뭐 어떻다고요. 하지만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은 계속해서 친정에 가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서 자고 가거라. 굳이 친정 가지 말고. 네. 어머님, 저도 부모님 이럴 때나 뵙지 또 언제 뵙겠어요. 저희 기다리시는데 똑같이 가보는 게 맞죠. 넌 기본도 모르니? 여자는 결혼하면 친정은 잊고 살아야 하는 거야. 나 때는 결혼하고 한 번도 친정에 간 적 없다. 어머님, 요즘 세상에 친정을 잊고 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이 바뀌면 어머님도 변하셔야죠. 며느리 덕목 또 읊어주리? 요새 젊은 애들은 중요한 걸 잊고 살더구나. 기본을 지켜야 어른인 거야. 어디서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며느리 덕목에 친정 안 가는 것도 있나요? 며느리 덕목에 냉동식품 먹지 말기라도 있나요? 그럼 시어머님 덕목에는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집에 매일 찾아가기도 있는 건가요? 얘 대들은 것 좀 봐. 내가 틀린 말했니? 그렇게 저는 어머님으로부터 받았던 스트레스가 터지는 듯 했고 자꾸 기본을 운운하시는 어머님이 야속했습니다. 계속해서 덕목을 말씀하시니 제가 덕목을 지키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을 뿐인데 명절에 친정을 가지 말라니요. 대체 그런 법이 어디 있답니까?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께 말을 하니 남편도 당황하고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남편도 잘 달래졌을 뿐더러 명절이니 큰소리 내지 말자고 생각하고는 상황이 일단락 되었죠.
냉랭한 기운이 계속되던 와중에 형님도 집에 늦지막히 집에 도착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일 때문에 오지 못했다고 하면서요. 근데 이따 어머님이 형님에게 하시는 말씀은 정말 내로남불의 끝이었습니다. 아, 엄마, 시댁에서 계속 무슨 말한다고 붙잡고 안 놔주는 거 있지?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 죽겠는데 짜증나. 아니, 거기는 왜 그런다니? 며느리 없으면 집에 안 들어간다니. 애가 이렇게 힘들어서 얼굴이 하얘졌으면 집에 얼른 보내줘야 할 거 아니야. 거기도 참 양심이 없네. 내 말이 시댁은 어쩜 갈 때마다 피곤한지 몰라. 대체 왜 붙잡고 자고 가라는 거야? 그냥 가기만 하면 된 거 아니야. 짜증나 죽는 줄 알았네. 절대 자지 마라. 그거 습관돼. 외로워서 그러나 본데 너는 기본만 해라. 잘하려고 더해도 칭찬 못 받는 게 시댁인 거야. 그래야지. 걱정 마셔요. 옆에서 듣는데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신우이 시댁은 그렇게 객관화가 잘 되어서 욕을 하시면서 왜 제 시댁이 여기인 건 모르시는 걸까요? 저도 똑같이 신우이와 같은 누군가의 딸인 걸 왜 대체 모르시는 걸까요? 남 욕할 때가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저 설날에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냐고요? 남편이 방 안에서 제발 첫 명절만 어머님 비 맞춰주고 다음부턴 먼저 안 와도 된다고 싹싹 비는 탄에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기로 했죠. 저도 그래도 할 말은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했고 친정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번만 알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님은 옳다구나 하셨겠지만요. 엄마, 아빠, 저예요. 오늘 시댁에서 못 넘어갈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내일이라도 오면 되지 왜? 뭐 사정이 생겼어요. 시댁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명절 끝나고 주말에 한번 갈게요.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그래.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맘 편하게 다 해결하고 와. 괜히 왔다 갔다 하면 더 신경 쓰이고. 아무 때나 오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 네. 아빠한테도 말 전해줘요. 곧 봐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래, 딱 한 번이다 하면서 눈을 감았어요. 결국 설에 하는 것도 없이 시댁에서 눈치 보며 일을 도와드리고는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오니 어머니께서 또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추석 때도 꼭 먼저 와야 한다? 명절이란 그런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대답도 안 한 채로 가보겠다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나의 일만 알고 남의 일은 잘 모른다지만 자기 딸만 중요하고 제 입장은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계속해서 곱씹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이번에는 남편 때문에 겨우겨우 넘어갔지만 다음 추석을 이 악물고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 즈음에는 남편은 또 힘들다며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다음 회사를 찾는 동안은 제가 가게를 책임지며 남편에게 용돈을 주게 되었죠. 그때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그저 가정에만 신경 쓰고는 시어머님 전화도 잘 받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행동하니 어머님께서도 크게 저에게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마음의 문을 닫고 표정의 변화도 없으니 말이 안 통하리라는 것을 아셨나 싶기도 했고요. 또 오전에 계속 전화하실 수도 없게 오전에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추석 전까지는 그렇게 종종 어머님과 아버님을 찾아뵈었고 딱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생신도 모두 겨울이었고 그 전까지는 만날 행사가 아예 없었거든요. 어느새 추석이 오게 되었고 저는 설에 남편과 말한 대로 친정에 먼저 가기로 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님 그리고 시누이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번 설에 집으로 돌아갈 때도 꼭 추석 때도 먼저 오라고 신신당부하시던 분이셨으니까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어머니께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또 먼저 오라는 건지 뭐를 사오라는 건지 심부름 전화라고 생각했죠. 저는 친정 갈 준비를 하느라 바삐 움직이고 있는 동에
남편이 방 안에서 대신 전화를 받았는데 심각하게 저에게 다가와서는 또 저를 화나게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어, 여보. 왜? 왜 또 뭔데? 엄마가 아파 죽겠대.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떡해. 울 먹이면서 전화 오셨어. 아니,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통화했는데 괜찮으셨는데? 누나도 같이 아픈가 본데? 이거 식중독 같은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병원에 가야지. 어디시래? 집이래. 당장 지금 오래. 먼저 우리 집에 들렀다가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댁 가자. 병원만 모셔다 드리고 가자. 집 앞인데 나 혼자 가기 그렇잖아. 편찮으시다는데. 그래, 우선 병원은 모셔다 드려야지. 가라앉히는 주사 맞으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저와 남편은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우선 데려다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시댁으로 먼저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우선 사람이 아픈 게 먼저 아닙니까? 친정 먼저 가고 안 가고가 그 순간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댁에 들어가 보니 시내는 소파에, 어머님은 침대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드라마처럼 이마에 흰 수건을 올린 채로요. 여쭈어보니 많이 편찮으시다고 아픈 소리를 계속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으로 가자고 말씀드렸지만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하시면서 극고 안 간다고 계속 하시는 겁니다. 약을 사다 드린다고 해도 거절하시고 딱히 어디를 아프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계속 미루기만 하셨습니다.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프다고 하면서 오늘은 시댁에 못 간다고 전화를 했다고 말하더군요. 어머님, 어디가 편찮으신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계속 내내 누워 계시면 어떡해요? 얼른 나으셔야죠. 아니, 나도 그냥 모르겠다. 몸이 아픈 거라니까. 그냥 몸이. 어머님, 그럼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뭐 잘못 드시거나 하신 거 아니에요? 모른다. 오늘 아침부터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증상은 그냥 몸살만 있으신 거예요? 어머님, 몸살약을 사올까요? 약은 됐다. 그냥 집에서 쉬어라.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어머님, 병원을 가세요. 안 간다니까? 가만 이것저것 하라는 것만 맞고 복잡하다. 그냥 문 닫고 차게 놔둬. 그럼 될 것 같다. 고집을 부리는 시어머님을 뒤로 하고 나와서 저와 남편과 하염없이 시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님도 일 때문에 오늘 못 들어오신다고 하시고 꼼짝없이 병건을 하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연휴 중에 첫째 날일 뿐이고 사람이 아프다는데 뭐가 더 중요하겠냐 싶어서 그래도 시누이도 신경 쓰고 어머님도 신경 쓰고 꼼꼼히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갑자기 시누이가 허리 아프다면서 어머님이 누워 계신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두 분이서 웃겨 죽겠다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딱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우리 친정이 못 가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선 천천히 상황을 살펴보니 음식도 잘 드셨고 체온을 재봐도 열도 없으셨고 입수색도 빨갛게 혈색이 잘 도는 게 저는 어머님과 시누이가 떼병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죠.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저희를 친정에 보내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정말 결혼 내내 친정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대체 원하시던 게 뭐였을까요? 잠시 나갔다 온다고 하고 20분 정도 있다가 어머님이 누워 계신 방 안으로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어머님과 시누이 뭐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고스톱을 치고 있더군요. 제 인생에서 제일 화났던 순간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혼 잘못했다고요. 어머님, 형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마트 간단 거 아니었냐? 아니 그럼 한잔하고 누워만 있어. 그럼 더 아프지? 잠깐이라도 이렇게 운동을 해야 좀 낫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는 오바는. 아프다고 당장 죽을 것 같다고 집으로 오라고 하시고는 심부름만 시키시고 병원도 안 가시고 약도 안 드시잖아요. 지금 진짜 편찮으신 거 아니죠? 꾀병이시잖아요. 친정 못 가게 하려고 거짓말 하시는 거잖아요, 어머님. 어머,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사람 잡을래네 이거. 그리고 뭔 친정이야? 어차피 결혼하면 아예 시댁 사람인데. 그리고 나랑 네 시누이랑 아빠서 누워있는 거 못 봤어? 그럼 병원 가세요. 지금 가세요. 변명 나오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MRI, CT, 피검사 다 하세요. 돈 제가 다 낼게요. 진단서 떼서 보여주시자고요. 어머, 얘 말하는 거 봐? 아유, 내가 호랑이 새끼를 데리고 들어왔네. 내 아들 돈 못 번다고 지금 시에 믿음 무시하는 거냐? 제가 언제요? 용돈 주는 거 가지고 저 불만 가진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저는 숨도 안 쉬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볼 것도 없겠다 싶어서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갈 준비를 했죠. 옆에 있는 남편까지도 미워질 지경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이 어머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픈데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해? 뭐가? 대체 뭐가? 너가 보기엔 이게 다 제정신으로 보여. 시댁이 먼저 오는 거 내가 싫다는 적 있어? 가까우니까 자연스레 먼저 올 수는 있지. 근데 문제는 왜 우리를 친정으로 안 보내시는 거냐고. 저번엔 내가 빌었잖아. 한 번만 이해해달라고. 근데 이번은 사정이 생겨버렸잖아. 엄마하고 누나하고 들어누워 있는 거 못 봤어? 너야말로 까딱거리면서 고스톱 치는 건 못 봤니? 꾀배인 거 보면 몰라. 너 누나도 똑같아. 시댁 가기 싫어서 누워있으면서 우리 친정은 안 보내주는 거 어불성설이야. 꾀병인 걸 너가 어떻게 알아? 진짜 아까 엄마 식은땀 나는 거 봤단 말이야. 병건하라도 해야지. 대체 못 들고 혼자? 고스톱 돈이라서 땀 나셨나 보지. 난 가게 놔도 못 가게 하시니까 더 미치겠다. 너가 이런 집 아들이었으면 난 결혼 안 했어. 오히려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친정 가라고 하셨으면 안 갔을 수도 있겠다. 너 말 다 했어? 그래서 뭐 이혼하고 싶다는 거야? 너가 말 먼저 꺼냈어. 알지? 해 그럼. 이 꼴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남편이 이혼하자고 말을 꺼내버리는 걸 보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혼자 친정으로 뛰쳐나갔고 시댁과 시댁은 잘못한 것을 아는 건지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진짜로 완전히 틀어져서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서로 3개월 정도 생각하는 시간을 서로 갖기로 했습니다. 사랑해서 남편과 평생을 함께하려고 결혼한 거지 친정도 못 가고 명절마다 못 간다고 전화 못 드리고 결혼한 건 아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은 깊게 대화도 하기로 했고요. 남편의 시댁에서 자고 와도 따로 말하지 않았고 크게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길 바랬던 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쓰여지고 만 거죠. 딸들은 엄마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곤 한다는데 정말 틀린 말이 아니었네요. 그 뒤로는 서로 이혼도 생각하겠다. 어머님 전화도 잘 받지 않기 시작했어요. 싸운 걸 남편이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말만 생각할 시간을 갖자이지.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님 편을 드는 남편을 보고는 오만정이 다 떨어져 이혼할 날만 기다리며 생각 정리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 시간을 뒀던 도중 다음 명절이 또 오고 맙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게 됩니다. 서로 설과 추석은 챙기기로 했는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시댁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가 친정으로 가려고 하자 또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 친정에 못 가게 하셨죠? 이번엔 울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 팔자가 이렇다. 아픈 시애미를 내비두고 저번 추석 때는 친정으로 가질 않나. 그렇게 결혼할 때부터 출가 후에 일하 했건만 친정을 간다고 하질 않나.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어머님, 출가 외인이라고 하셨죠? 여자는 결혼하면 친정은 잊고 살아야 하는 거라고. 나 때는 결혼하고 한 번도 친정에 간 적 없다고 하셨었죠? 지난번에 호랑이 새끼를 데리고 왔다고도 하셨고요. 그래, 내가 틀린 말 했냐? 근데 왜 형님은 매일 어머님 만나는데요? 그 말씀대로라면 형님도 여기 오시면 안 되죠. 뭐야. 그 순간 현관문 비밀번호가 띡띡띡 눌리며
신우이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저는 달려가서 문을 다시 잠궈버렸어요. 형님은 영문도 모른 채 밖에 서 있게 되었죠. 형님, 죄송해요. 친정에는 오지 마세요. 출가 외인이잖아요. 시집다민 남이래 어머님이. 너 뭐 하는 거냐? 왜요? 여자는 결혼하면 친정은 잊고 살아야 한다면서요? 형님, 들으셨죠? 이제 오지 마세요. 명절은 시댁에서만 보내셔야 한대요. 이제 여기는 잊어주세요. 내 딸은 다르지. 너 말 다 했냐? 빨리 문 안 열어. 왜요? 전 어머님이 시키는 그대로 했는데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렇게 현관문 앞에서 저와 어머님은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남편까지 뛰쳐나와서 저를 말리기 시작했죠. 신우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하면서요. 제가 문을 막고 열지 못하게 몸으로 막으니 남편이 갑자기 제 따귀를 한 대 때리더군요. 옆에서 어머님은 또 주저앉아 우시고요. 너 어른한테 지금 싸가지 없이 뭐 하는 거야? 저는 남편에게 따귀를 맞자마자 그대로 남편한테 따귀 2대를 때렸습니다. 지가 뭔데 날 때려. 내가 지금 뭐 틀린 말 한 거 있어.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이지. 정신 차려 너. 왜 자꾸 비꼬고 흥분해서 문도 안 열고. 너 너무 감정적이야. 지금 알아. 네 엄마가 한 말 똑같이 했을 뿐이야. 남의 집 귀한 딸을 네가 감히 때려 지금? 우리 다신 얼굴 보지 말자. 깔끔하게 이혼하자. 지금 서로 흥분했잖아. 실수잖아. 진심도 아니고. 이제 내 돈 말고 너 돈으로만 사는 연습 열심히 해봐 어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꼬랑지를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생각하는 시간 갖기로 한 거 아니었어 우리. 내 생각은 작년 추석 때 끝냈는데 나 혼자 친정 갈 때 이미 그때 택시에서 다 끝났어. 너 혹시 생각하고 있었어? 이혼하기 싫어서? 어떡하나 미안. 열심히 엄마 모시고 누나 모시고 살아. 요새 이런 엄마들만 결혼 못하는 거 알지? 저런 엄마의 이혼남에. 난 너가 불쌍하다. 저는 할 말을 다 하고 그렇게 문 밖으로 나왔고 속 시원하게 이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지더군요. 그 후로 남편이 전화 와서 들어보니 엄마와 연을 끊었다면서 다시 잘해보자고 하루에 2번씩은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혼자 살 수도 없다고 하면서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요. 제가 흔들렸냐고요? 아니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죠. 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온몸이 거짓말인 사람들이라 또 다시 합치면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 뻔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합의가 잘 되지 않아서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여태까지 제가 지배한 경제적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인정되어서 전반적인 판결도 저에게 유리하게 잘 나왔지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그 집 사람들과 연을 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나왔죠. 그 뒤로는 어머님도 남편도 여유가 없는지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가 왔지만 지금은 차단하고 번호도 바꾸고 없었던 일처럼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제가 큰일을 이겨낸 화려한 싱글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부모님도 제 부모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희생하시며 열심히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계시니 똑같이 챙겨드리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친정에 못 가게 안 하셨어도 저는 시댁에 제 부모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생겨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이혼을 받아들이긴 힘들었지만 그로 인해 제가 앞으로 있을 수많은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은 제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든 일, 어려운 일 모두 이겨내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